감정인식 AI 서비스 SE 업무 100만엔짜리 안건인데요. 지난번에 월 100만엔짜리 안건 소개했었잖아요. 바로 그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로 해서 도대체 100만엔짜리 안건은 뭘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 해서 시작을 해봅니다. 우선 고객이 현재 상태를 제공해줬습니다. 인도 개발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고객은 일본의 CAC라는 업체입니다. 간단한 서비스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콜센터 같은 데서 고객들과 상담을 하는 상담사의 목소리, 떨림, 톤 등을 기반으로 감정의 움직임을 PBX에서부터 리얼타임으로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캐치하여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담사의 심리적 압박을 수치로 나타내고 그 수치가 일정 이상 벗어나면 긴급 대응반이 통화를 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고객을 상대해주고 상담사의 정신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본에선 이미 6,000개 이상 기업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데요. 이유는 한국에서도 비슷할 것 같지만 일본에선 상담사는 모두 계약직 또는 파견업체에서 온 파견직입니다. 때문에 애사심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담사가 지쳐서 관둬버리면 그만큼 원청사도 손해지만 파견회사도 이 현장에 넣어봤자 사람들이 망가져서 안 되겠다 하고 파견회사에서도 점점 사람을 넣지 않게 되죠. 때문에 너무 높지 않은 가격에 좋은 인재를 파견업체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파견된 사람의 케어를 할 준비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도 일본에선 잘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개발자들에게 어떠한 구성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정리해주고 개발자들과 협업을 해서 가장 적합한 구조로 대규모 처리가 가능한 구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션은 150세션까지 커버 가능한 시스템이라서 굳이 제가 할 규모는 아니긴 했지만 일단 도와주기로 한 만큼 최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개발사에서 받은 구성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왼쪽이 Q-베이스 서비스라고 해서 어딘가 보존된 음성 데이터를 서버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PBX는 리얼타임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이건 녹음된 파일을 특정 위치에 업로드하면 가져가서 분석하는 용도 같네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고객 시스템에서 직접 콜해서 처리하는 웹 API 방식이고요. 오른쪽이 PBX에서 스트리밍되는 데이터를 받아서 리얼타임으로 처리하는 웹소켓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제는 오른쪽의 웹소켓 방식이고요. 자기네들이 확장을 생각해서 구성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조를 파악하는데 한참을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요. 왼쪽이 현재 한 대의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설명한 것이고 오른쪽에 두 가지 방법으로 스레드를 분리해서 리얼타임 분석과 풀타임 분석을 나누거나 프로세스를 분리해서 리얼타임 분석과 풀타임 분석을 나누는 방식을 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테스트로 50세션을 돌려봤는데 리얼타임은 문제가 없었는데 풀타임 분석이 30개가 넘으면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10몇 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풀타임 분석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과한 것이 무엇일까요? 1세션당 트래픽 정보가 없네요. 일단 풀 데이터의 분석에 CPU가 100%를 찍으면서 실패가 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레드를 나눠봤자 인스턴스에서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산이 안 되겠죠. 그럼 다른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를 끌어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처음 받아주는 VM에서 데이터를 모아 저장한 뒤에 다시 새로운 인스턴스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모인 파일을 한 번에 가져가는 순간 엄청난 트래픽을 요구합니다. 트래픽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특히나 통화가 끝난 타이밍에 일제히 끌고 갈 텐데 입력이 한 곳이라면 통화가 끝나고 다음 통화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대량의 트래픽으로 끌고 가게 되면 한계가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세션당 전송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DFD를 달라고 했더니 데이터 양은 적지 않고 그냥 DFD를 그려주네요. 일단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래픽 정보를 안 가지고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IP PBX에서 사용되는 음성 데이터는 가장 큰 게 64kbps 정도 되는군요. 그럼 64kbps로 100세션을 받으면 6.4mbps가 됩니다. 입력은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받은 데이터가 만약 평균 10MB 정도에서 내부의 다른 인스턴스로 던지게 되면 네트워크 부하가 10mbps 정도가 추가되겠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지만 쉐어드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QoS상 이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 얘기는 10초 전후에 파일이 하나씩은 전송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10초간은 다른 트래픽에 장애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물어보니까 한 서버에서 모든 고객의 세션을 받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 고객이 100세션씩 계약하고 그 고객이 1000개가 된다면 64kbps 곱하기 10만이 되니까 6.4GBps가 되겠죠? 인스턴스당 100Mbps 정도로 QoS가 잡혀 있다면 100세션에서 풀 데이터를 가져오는 타이밍마다 딜레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받는 서버 역시 지금 한 대로 다 하고 백그라운드 인스턴스를 늘리는 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아마 700세션에서 터지지 않을까요? 분석용 서버들이 세션을 물고 끌고 가는 것도 있고 원래 OS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웹소켓은 일반적인 HTTP 통신과는 달라서 인스턴스당 1000 정도를 잡아요. OS당 최대 65,535개까지 쓰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1000을 넘기면 OS에서 관장하는 내부 소켓의 포트가 빈 곳이 없어서 타임 웨이트이 끊기는 것을 대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저의 소켓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튕겨질 게 뻔합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대규모 게임 같은 것을 처음 만들 때 제일 먼저 직면하는 부분이죠. 입구를 고객 베이스로 늘리거나 아니면 전체 고객용으로 프론트를 대거 늘리고 백그라운드를 스팟 형태로 늘리느냐를 구성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고객이 애저에서 VM 안에 엔진엑스 환경을 쓰고 있으므로 앞단의 분산 방식,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VMSS, 엔진엑스 로드 밸런싱, DNS 라운드 로빈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방법마다 가격적 메리트 또는 주고 인스턴스에 대한 체크 등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애저의 로드 밸런싱을 찾아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프론트 도어, CDN 프로파일스, 로드 밸런서, 트래픽 매니저. 이 중에서 CDN이나 로드 밸런서, 트래픽 매니저를 쓰지 않은 이유는 CDN은 서버 쪽에 유저가 많이 몰려서 다운로드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분산 기술이고, 로드 밸런서는 L4 계열의 처리라서 단순 컨트롤이라 처음 진입은 쉬우나 세세한 분류가 귀찮고 현재 HTTPS 통신을 할 때 SSL 관리를 못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서버가 유저의 입력을 보고 분산 방식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L4 계열이냐 L7 계열이냐 트래픽 매니저 같은 DNS 방식의 차이도 있으나 일단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쪽으로 그려볼까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유저의 세션 성격을 보고 서버를 타겟팅 가능하고요. 스티키처럼 연결도 묶어줄 수 있고 디도스 방어도 해줍니다. 물론 디도스 방어 체크를 하는 순간 3만엔짜리가 갑자기 50만엔짜리까지 올라가죠. IPPBX와의 연결만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경우는 VMSS만으로 스케일링하고 DNS에 붙이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엔진X의 로드 밸런싱 기능이 있어서 엔진X의 설정만으로 충분히 부하 분산도 가능하죠. 이렇게 설정하겠다면 VMSS로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겼을 때 바뀐 IP를 기존의 VM에 추가하는 스크립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아마 그걸 커버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단순히 VM을 늘린 후 DNS에서 각 VM의 IP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유저 세션이 돌아가면서 VM에 붙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죠. 단지 이 경우는 VM이 죽어도 무시하고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서 서비스에선 이거 하나만 사용하기는 좀 어렵죠. 바로 이걸 커버해 주는 게 트래픽 매니저인데요. 이게 바로 DNS에서 VM이 죽었는지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DNS를 사용할 경우 트래픽 매니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AWS의 라우트 53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왕 부른 거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확장되는 구조를 가져가고 싶긴 하겠죠. 개발과의 연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참고로 라우트 53이나 트래픽 매니저는 다른 로드 밸런서와는 달리 트래픽을 자신이 받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대규모 트래픽 또는 글로벌 리전을 가지고 부하 분산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를 종합한 제안을 준비해야겠죠. 제안 내용 정리 및 고객의 반응은 다음 편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100만원짜리 안건은 여유로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안건에 필요한 지식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와 트래픽 매니저, 프론트도어, 로드 밸런서의 각 특징과 IP PBX의 원리 및 웹소켓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엔진X의 구조와 SSL을 어떻게 붙이는 게 효율적인지, OS의 세션과 커넥션 관리 사양 및 병목의 체크 방법과 그의 분산 구조의 재설계 능력, 그리고 재설계에서 개발팀의 역량에 맞는 최적의 설계안을 몇 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어렵나? 개발자였던 사람이 IT 컨설턴트가 되면 장점은요, 현재 구조의 코드를 대충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예상 병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하드웨어와 OS의 특징을 알면 병목을 유발시키는 하드웨어를 특정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분산 방법을 쉽게 찾을 수도 있지요. IT 컨설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